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창고의 모든 것이 창모의 한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롭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창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결코 접해보지 못했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창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찾았던 창문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가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창문은 바우엔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신소재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재료로 만들어진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문의 그 특징을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이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60mm 창문이고, 요거는 85mm 창문입니다. 이 재질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재질이에요. 요게 글라스 화이바라는 재질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체가 단열재고, 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얇습니다. 이 창문은 커튼홀로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일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PVC 창문보다 얇고 알루미늄 창문 정도 됩니다. 거의 커튼홀 두께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창문입니다. 자, 이제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소재입니다. 신소재. 무슨 소재냐? 글라스 화이바라는 소재예요. 직역을 하면 유리 섬유인데, 사실 우리가 PVC로 창문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플라스틱을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게 100년 남짓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으로 창문이 만들어진 지는 한 8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PVC가 완전한 신소재였고, 지금은 PVC로 굉장히 많은 창문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냐? 목재였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PVC,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창문을 만드는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이 다음에는 새로운 소재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라스 화이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창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발전에 맞는 굉장히 적합한 창문이 등장을 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글라스 화이바, 유리 섬유의 장점은 뭐냐? 이걸 딱 비교해 드릴게요. 전문 용어로는 PUR 컴포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복합 소재, 유리 섬유라고 할게요. 유리 섬유 소재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PVC가 있습니다. 단열 성능으로 보면 유리 섬유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여러분 아시죠?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단열 성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PVC는 격실 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편이죠. 근데 이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창문의 장점이 뭐냐면, 구조 강도로 보면, 구조 강도,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튼튼한 만큼 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유리 섬유가 알루미늄만큼 강도가 높게 나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 있는 크기는 이 유리 섬유로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VC는 강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안에 보강 철물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VC로 커튼홀을 만들거나 아주 높은 창문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단열 성능이 왜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창문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사이에 요 비어있는 이 모든 부분이 단열재로 충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재 자체도 단열 성능이 높은데 거기에다가 단열재를 꽉꽉 채울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거의 단열재 성능만큼 단열 성능을 높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PVC도 비어있는 공간이 많긴 한데 PVC는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하중을 그렇게 많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강철물을 넣게 되니까 그만큼 단열재를 넣거나 그러기가 어렵고 공기를 가두는 방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섬유 창문으로는 이 단열재를 꽉꽉 채우는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이 바우엔 창문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 단열 성능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PVC나 뭐 목재 창문이나 뭐 어디에 비해서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창문의 단열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협회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패시브하우스 협회예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패시브 건축 협회가 있긴 있는데 원래 이제 독일 기술이거든요.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협회가 있어요. 패시브 하우스 인스티튜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창문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패시브 하우스 인스티튜트에 윈도우 딱 치시면 이렇게 윈도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시브에 관련된 창문들이 쭉 나오죠.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창문들이 여기에 많이 나올 겁니다. 팀버는 나무고 스틸은 알루미늄이고 PVC 알루미늄은 이제 덧댄 거예요. 자, 여기에 소재를 GFRP로 치시면 이 창문이 유리 섬유 창문입니다. 이 창문의 이 G렌테크라는 이곳에서 이 85mm가 인증을 받은 창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알루미늄이나 PVC로 가게 되면 PVC는 콜드가 2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쿨로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이게 패시브, 그러니까 독일 패시브 협회에서 전 세계 지역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일 진한 데는 베리 핫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핫, 웜 지역이 있어요. 웜 지역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에 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까지도 쿨 지역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서 캐나다나 여기 러시아, 몽골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콜드라고 나옵니다. 이 콜드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창문이 쿨이라고 되어 있는 인증을 받은 창문보다 높은 인증을 받은 거겠죠. 대부분의 PVC 창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도 대부분의 창문이 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 섬유로 넘어가면 이렇게 콜드 지역에서 인증을 받은 창문이 떡하니 있어요. 그게 바로 이 85mm 창문이고 이 단면이 바로 이 단면입니다. 여기 전체가 단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독일에서 인증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인증을 획득을 했고 UF 값이 0.7 정도 나오고 UW로 넘어가면 0.6 정도 나와요. 어마어마한 창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쿨과 콜드를 모두 인증받은 창문.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강도입니다. 알루미늄은 철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지만 그만큼 열 전도율이 높은데 이 바우엔 창문은 단열 성능이 높으면서도 강도가 높아요. 이 강도가 굽힘 강도가 있어요. 이렇게 밴딩 되는 거, 그러니까 휘거나 처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알루미늄은 거의 없는데 PVC 창문에서는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에 보강제를 넣고 그 보강제가 몇 미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몇 미리 사전에 검토를 다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업체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우엔 창문은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얇은 두께로도 충분한 강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를 굉장히 얇은 입면과 단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보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과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PVC가 30에서 50 정도라면 알루미늄이 200에서 300 정도고 이 유리 섬유는 거의 몇 배야 이거? 4배에서 6배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은 사실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요.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반 커터기로는 잘리지 않고 다이아몬드 날로 교체를 해야 커팅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이게 휘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도 강하냐면 열에도 강해요. 보통 PVC나 알루미늄이 이 열에 의한 수축 팽창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이 수축 팽창이 있기 때문에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곳에 그 사이에 들뜸이 생길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단열 성능이 처음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유리 섬유는 그럴 위험이 전혀 없어요. 수축 팽창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보시면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알루미늄에 비해서 3배 강력하고 PVC에 비해서 10배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엔 창문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창문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하면서 얇은 창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유추가 됩니다. 뭐냐면 바로 방범 기능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그 창문 방범 성능 테스트 한다고 막 깨부시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취약하게 드러났던 부분은 결국 PVC가 휘는 거였어요. 물론 하드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주지만 PVC 자체가 휘어지면서 거기 하드웨어가 틈이 벌어지는 그것을 공략하면 아주 전문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와, 이 바우엔 창문은 그 벌어지는 휨 자체를 허용을 안 하니까 하드웨어는 워낙 꽉 잡고 있을 거고, 와, 이건 방범에서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돈 많이 벌면 요것도 한번 부셔보는 걸로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자, 네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이 유리섬유의 창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방화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방화창이 사실 굉장한 이슈거든요. 그 법이 왜 그렇게까지 강력해졌는지, 그것을 왜 그렇게 모든 주택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고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방화창이 가능해요. 방화창 테스트에서 이게 통과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 유리 자체가 붕소가 함유된 방화 유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리를 깨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으려면 이 프레임이 휘지 않고 열에 강력해서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무려 20분 동안 화재가 아니라 그건 거의 뭐 로켓 불쇼 같은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열을 감당을 해내는데, 제가 이거 테스트장을 직접 봤거든요. 와, 멋있어요. 그 테스트 장면입니다. 네, 요렇게 테스트를 실제로 하고 안에서 어떤 불이 나도 이 창문을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화재에도 굉장히 강력하고 실제로 방범창으로도 테스트가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 세솔동 현장에도 이 방범 창문이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디자인의 창문을 제작할 수 있어요. 기존의 PVC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 자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요 안에 보강제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형에는 그나마 조금 강력해요. 하지만 뭐 원이 된다거나 뭐 삼각형이 된다거나 다양한 뭐 아니면 일정 크기가 넘어간다거나 그러면은 PVC로 하기에는 뭐 보강제가 따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디자인을 해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알루미늄이었는데, 알루미늄은 커튼홀도 가능하고 큰 창도 가능하지만 알루미늄은 쇠니까 강도가 높아서 큰 창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뭐였어요? 단열 성능이 낮았던 게 문제고, 단열 성능을 높여주려면 금액이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PVC에 비해서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되죠. 단열 성능을 맞추려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죠. 글라스 화이바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높고 단열 성능도 높고 심지어 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거기다가 가격적인 경쟁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스템 창호 열린 방식들 있죠. 뭐 TT, TO, TS, 뭐 도어, 뭐 픽스 다 가능하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옆으로 열리는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심지어 커튼월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큰 거실의 커튼월이나 뭐 상가에서 이 커튼월로 이렇게 쭉 창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우엔 창문, 글라스 화이바 창문으로 만들어졌을 때, 글라스 화이바 창문으로 설치됐을 때 더 이상 춥지 않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저도 이 창문을 이제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설치해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PVC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상가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알루미늄으로 하려고 했으나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단열 성능을 떨어뜨려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던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창문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무엇보다 이쪽이 외부면이거든요. 외부가 일자로 떨어져요. 이렇게 샤시와 프레임이 일자로 떨어져서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바우엔 창문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는데,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 동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이 MBC 건축 박람회가 있어요. 이 박람회에 이 바우엔 창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단순하게 이렇게 네모나고 요런 창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형 가능한 모든 창문이 설치돼서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 될 거예요. 전시 디자인에 제가 조금은 도움을 드렸다는. 어쨌든 이 박람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열어보시고 닫아보시고 사용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창문의 진짜 이 장점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박람회를 무료로 갈 수 있는 초청장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번호로, 아니면 밑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건축박람회 무료 관람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가시면, 그걸 가지고 가셔서 거기 사전 등록대에서 작성을 하시면 이 박람회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소재 창문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또 잘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의 집이 정말 좋게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도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이 창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창모의 한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